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꿀쌤 이상원입니다. 2018년도 고졸수학 1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보기에 보시면 그림도 다 그려져 있고 색칠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알맞게 색칠된 부분만 찾으면 되는데요. 문제 보니까 원의 안쪽에 칠해진 부분도 있고요. 바깥쪽에 칠해진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안쪽이면서 위에 칠해진 애도 있고 아래 칠해진 애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데, 문제에 보시면 원 옆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면 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원의 방정식이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앞부분은 보고 우리가 중심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항인데 오른쪽에는 숫자 1만 있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반지름이 제곱해서 1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들인데, 그런 원들이 보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다면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보다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안쪽이 되겠죠. 원의 내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원의 바깥쪽에 칠해져 있는 3번하고 4번은 일단 정답에서 제외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리고 나면요, y좌표를 표시할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 1, 2, 3, 4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정 가운데 있는 선에서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종합하면 반지름보다 작다, 원의 내부, 그리고 y는 0보다 커야 돼요. 가운데 있는 선에서 위쪽을 칠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12번은 집합 문제네요. 집합 A와 B가 있고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A, B와 사이에 위로 볼록한 기호가 있습니다. A와 B하고 위로 볼록한 기호 뭐였죠? 교집합이었죠. 교집합은 저 기호는 A와 B의 공통된 원소를 찾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에는 1이 있는데요. B에도 1이 있어요. 일단 공통적으로 1을 가지고 있고요. 3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어요. 대신 5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7은 B에 없으니까 겹치지 않는 원소죠. 따라서 겹치는 원소는 1과 5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13번은 명제 문제입니다. 명제에는 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제의 역은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A이면 B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으면 A와 B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라는 명제는 자리를 바꾸면, 즉 저 명제의 역을 구해보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로 자리가 바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명제의 대우는요,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에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 있는 것은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인데 이미 우리가 역을 구하면서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로. 이것의 둘 다를 부정하게 되면 직사각형이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다는 정사각형이 아니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쟤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4번에 답이 있겠죠. 자, 14번은 함수 문제인데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길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함수는 자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판기에, 어떤 자판기는 1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2번 버튼을 누르면 커피, 3번 버튼을 누르면 환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를 하나 탁 입력하면 그 결과로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1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 2번 버튼을 누르면 커피, 3번 버튼을 누르면 환타. 요런 관계를 뭐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X 1, 2, 3. 밑에 그림에 보니까 X에 1, 2, 3 버튼이 있죠. 자, 그 다음 Y는 콜라, 사이다, 커피, 환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는 것들 따로 집합이고요. 나올 수 있는 음료수들 또 따로 집합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함수 F. F는 그냥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중요하죠. X가 Y로 화살표를 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입력되면 Y에 있는 원소들이 결과물로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자판기를 눌렀어요. 500원을 넣고 요즘은 500원이 아니죠. 1000원을 넣고 1번 버튼을 탁 눌렀는데 어머, 콜라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건 고장난 자판기죠. 함수는 절대 고장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에 있는 것들이 Y로 화살표를 쏠 때 원소 하나당 화살표를 하나씩만 쏴서 한 개의 결과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써 있는 문장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두 집합 X 1, 2, 3, Y는 4, 5, 6, 7인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수 F가요, X가 Y로 쏘는 함수래요. 그러면 여기 1, 2, 3이 4, 5, 6에 하나씩 화살표를 쏴서 1, 2, 3 버튼을 누르면 4, 5, 6, 7 중에 하나의 음료수가 나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 상태까지 읽고 나서 저희는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X 1, 2, 3이 Y 4, 5, 6, 7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쏠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1번이 어디다 쏠지, 2번이 어디다 쏠지, 3번이 어디다 쏠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런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함수의 표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X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Y는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익숙한 거 나왔어요. 이제 X가 Y로 화살표를 쏘고 있습니다. 1, 2, 3을 입력하면 Y 1, 2, 3, 4 중에 하나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누구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올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은 문제에서 그 관계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도 매우 어렵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식은 어떤 의미냐면 X가 하나 들어가면 화살표하고 그럼 결과물이 나와야죠. 결과물로는 아까 집어넣은 그 숫자에다가 1을 더한 게 결과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문제들에선 이렇게 쓰기도 해요. X가 들어가면 그것에 하나 더한 게 답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X가 들어가는 거 누가 쏘죠? 집합 X에 있는 애들이 쏘죠. 집합 X에 1, 2, 3이 있으니까 자,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그것보다 하나 커진 1 더하기 1인 2가 나올 겁니다. 이 상황을 아까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구나. 자, 이번에는 2도 화살표를 어디로 쏠지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또 그 집어넣은 숫자에 1을 더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위에 식을 보면 X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하나 더한 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2를 집어넣었으니까 2 더하기 1에서 3이 나올 거고, 그림상에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은 4가 될 테니까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니까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의 문제들에서는 이런 관계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에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두 개의 함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앞에서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봤어요.
그럼 문제에 보면 F3은 4, 이 얘기는 3이 들어가면 4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거니까 3이 4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는 상황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 관계 하나만 주고 F2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관계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특별한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요, 항등식 기억나세요? 항등식?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모양이 똑같아야 됐었죠. 자, 항등함수는요, 똑같은 게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요,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들어간 것이 똑같이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항등 함수는요, 관계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x가 들어가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 x가 들어가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항등 함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항등 함수가 아니라 두 번째 특별한 함수인 상수 함수가 써 있죠. 상수 함수라는 것은 한 가지 숫자만 계속 나오는 함수입니다. 어떤 자판기, 막 고속도로에 있는 자판기 같은 건 말이죠, 1번 버튼을 누르면 콜라, 2번 버튼 눌러도 콜라, 3번 버튼 눌러도 콜라, 4, 5, 6, 7, 8번 전부 다 콜라. 모든 버튼이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자판기도 있잖아요. 자, 이게 상수 함수가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요, 1번 집어넣는데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두 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2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요, 3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2만 나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fx는 2. 어떤 x를 집어넣어도 1을 집어넣어도 2, 2를 집어넣어도 2, 3을 집어넣어도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상수함수까지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요, 집합 x 1, 2, 3이요 4, 5, 6, 7한테 쏘는 상태입니다. 자, 관계식은 아직 모르지만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3이 4한테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이 4한테 날린다고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또 다른 힌트가 있죠.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는 1번 넣어도 콜라, 2번 넣어도 콜라, 3번 넣어도 콜라, 모두 똑같은 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미 3이 4한테 쐈으니까 모두가 다 4한테 써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F2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니? 이런 건데, 상수함수는 모두 다 4가 나오니까 당연히 F1도 4가 되겠네요. 보기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는 지수법칙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수법칙 공식은 이런 거죠. 자, 밑이 똑같이 A예요. 한 놈은 A의 M제곱, 또 하나는 A의 N제곱인데, 자,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똑같은 밑은 한번 써주고 지수에 있는 M과 N을 더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3의 2제곱하고 3의 세제곱을 둘이 곱하면 밑에는 똑같이 3이 있으니까 똑같은 3은 한 번만 써주고 지수에 있는 2와 3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의 5제곱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는 3의 2분의 1제곱하고 3의 2분의 3제곱을 곱하래요. 밑은 똑같이 3이니까 밑에 3은 똑같이 써주시고 지수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2분의 1하고 2분의 3만 더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분수 2분의 1과 2분의 4, 분모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통분되어 있는 분모는 한 번만 써주고 분자에 1과 3을 더하면 결과는 2분의 4가 되고 2분의 4는 약분이 되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분모에는 1만 남고요. 분자는 2로 나누면 2가 될 테니까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3의 제곱은 9가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은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동한 그림인데요.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하고 글자를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자, 그림에서 찾아보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죠. 자, 그 다음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도 있대요. x축이라는 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 그림을 좌우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였을 텐데, 그림에서 보면 y는 루트 x 첫 번째 그림을요, 2에서 출발하는 y는 루트 x-a로 옮겨놨대요. 자, 벌써 답이 나왔죠. 첫 번째 그림은 어디서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x좌표가 2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두 칸 옆으로 옮긴 거죠. 자, 이렇게 옮긴 겁니다. 시작점은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옮겨진 그림은 2에서 출발하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네요. 아주 쉬운 문제죠. 보기에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17번은 수열 문제입니다. 자, 수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이가 일정한 수들의 배열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10살인데요. 저희 누나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누나의 오빠는 또 2살 많고요. 그 위에 큰형은 또 2살 많습니다. 이렇게 10살, 12살, 14살, 16살 이렇게 차이가 다 일정하게 나는 것들이 등차 수열이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기억할 때는 그냥 더하기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 4, 7 이렇게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1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4가 만들어졌죠? 3을 더해서 만든 거죠. 그럼 당연히 4에다가 또 3을 더하면 7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 4, 7 다음의 숫자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7에다 또 3을 더해서 10이 될 거고, 10에다 또 3을 더해서 13이 되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수의 나열,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등 비수열을 물어봅니다. 등 비수열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 비수열은 앞에 있는 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계속 뒤에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1, 2, 4, A, 16 이렇게 써 있죠. 1에다가 뭘 곱해야 2가 될까요? 1에다가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것만 보고도 우리는 2씩 곱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또 2에다가 2를 곱했더니 4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A는 4에다가 2를 곱한 걸 테니까 얼마예요? 8이 될 겁니다. 보기에는 1번이 되겠죠. 자, 18번은 수열의 합, 시그마 기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관련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그마 기호의 뜻입니다. 시그마 기호, 문제 보시면 시작이 시그마 기호로 시작하고 있죠. 보시면 밑에 K는 1 이렇게 써 있고요. 위에는 10도 있습니다. 자, 저것들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그마 기호를 하나 써놨어요. 보시면 시그마 기호의 밑에는 K는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1은 K 값이 시작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번호 K는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의 위쪽에 가면 5가 써 있죠. 5는 끝나는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K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5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K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시그마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AK 있잖아요. 거기에 K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의 K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AK는 A1이 될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A2, A3, A4, A5까지 있겠죠. 5에서 끝나야 되니까요.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라는 게 시그마 기호의 뜻이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밑에다가 K는 1부터 시작해서요 5까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그냥 K라고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K가 1이면 오른쪽에 있는 K도 1이 될 테니까 K가 1일 때는 1일 거고요. K가 2면 2, 3, 4, 5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저 시그마 기호는 이 1, 2, 3, 4, 5를 전부 다 더하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시그마 기호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시그마 기호의 성질입니다. 시그마 기호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문제에 적용해 보면요.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이렇게 있죠. 이제 우리가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K가 1부터 시작하네요. 밑에 1부터 시작하고 10에서 끝나는 시그마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AK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기호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AK한테 나눠주면 우리는 AK와 시그마 기호를 딱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시그마 기호를 1한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1과 시그마 기호를 딱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AK와 1은 덧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시그마와 시그마도 덧셈에 의해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K는 1부터 10까지 AK, 첫 번째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가 문제에서 줬어요. 어디 있습니까? 문제 시작할 때 쟤는 5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숫자 5로 바꿔서 답에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시그마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시그마를 푸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K를 1부터 해서 10까지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K가 1일 때 오른쪽에 식에다가 K에다 1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1만 혼자 덩그러니 있고 K 값이 없어요. 그럼 K가 1일 때 이쪽엔 K가 없으니까 뭐만 쓰면 되겠어요? 1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K가 2일 때는 여전히 K가 없으니까 또 1이 될 겁니다. K가 3일 때도 1이고 4일 때도 1이고 5일 때도 1이고 계속 1이니까 1부터 10까지 변하는 동안 1만 10번 쓰게 되겠죠.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요 시그마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1을 10번 더했으니까 얘는 합이 10이 될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요 시그마, 요거 얼마였죠? 위에 있는 5였죠. 5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한 10을 둘이 더하래니까 최종적인 답은 15가 되겠네요. 보기 3번에 있습니다. 자, 19번도 수열 문제인데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A1은 1이래요. A1이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 밑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가로치고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가로치고 N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 문제 풀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 이렇게 어떤 수열식이 주어지고요. N이 1, 2, 3, 4 혹은 2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2, 3, 4, 5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숫자들을 차례대로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먼저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옆에 있는 식의 N, 바로 옆에 있는 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는데 저기 있는 모든 N을 다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이 아니라 A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N에다 또 1 넣었으니까 A1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자, 1 플러스 1은 2니까요. A2가 구해질 거고요. A1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문제에서 A1이 저 위에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A1을 1로 바꿨어요. 그럼 1 더하기 4, 즉 A2는 5라고 되어 있네요. A2를 구하는 문제는 너무 해피하겠지만 문제에서는 A3를 구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1 넣었죠. 그 다음 누구예요? 2를 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2를 넣었어요. N에다 2를 넣으면 자, 여기 있는 또 모든 N에다가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시면 N 플러스 1이 N이 2가 됐으니까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N이었는데 방금 N에다가 2를 넣었죠. N에다 2를 넣었으니까 얘는 A2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A2 플러스 1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3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2는 어디 있죠? 문제에서 안 줬는데 어디 있죠?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앞줄에서 A2는 얼마라고? 5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A2를 5로 바꿔주시면 5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A3는 9가 될 겁니다. 보기 1번에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로그의 계산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로그의 성질 세 가지를 제가 화면에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로그는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있고 또 위에 커다랗게 있는 숫자가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즉 로그의 밑에 있는 숫자와 진수 위에 있는 커다란 숫자 둘이 똑같으면 그 어떤 로그든지 간에 무조건 값이 1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로그 3의 3은 밑에 있는 숫자도 3, 위에 있는 숫자도 3이니까 1이 되는 거고요. 로그 5의 5도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로그가 더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로그가 우연히 밑에 있는 조그만 숫자가 똑같대요. 자, 두 번째 식 보시면 로그 a의 x,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도 로그 a의 y, 밑에 있는 숫자 a가 똑같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로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숫자 a는 똑같았으니까 로그를 하나로 합치고 밑에 있는 숫자는 여전히 a로 유지하고요. 위에 있던 진수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로그 6에 3하고 로그 6에 2하고 더했대요. 둘 다 밑이 6으로 똑같죠. 그러면 얘네 둘은 하나 된 로그 6으로 합쳐주고 위에 있는 숫자 3과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다시요. 덧셈은 곱셈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6에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테니까 로그 6에 6이면 밑에도 6, 위에도 6이니까 둘이 숫자가 똑같으면 위에서 뭐라 그랬죠? 둘이 숫자가 똑같으면 로그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공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로그 a에 그 다음에 x의 n제곱이래요. 밑에 있는 숫자는 뭔가 있고요. 위에 있는 숫자가 지수를 달고 있으면 그 지수가 로그의 앞쪽으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지수 n이 앞으로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떨어지고 나서 뒤에 남은 로그하고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이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n, 그리고 붙였었지만 얘네 둘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된 겁니다.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보면 로그 5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제곱이 앞으로 툭 떨어질 테니까 로그 5의 5만 남고 2는 앞으로 나가서 2 곱하기가 생략됐다 그랬죠? 2 곱하기 로그 5의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로그 5의 5니까 둘이 또 숫자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최종적인 답이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는요, 로그 그냥 4예요. 밑에 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옆에 있는 로그 25도 큰 숫자 25는 있는데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조그만 숫자가 없습니다. 자, 밑이 생략된 로그는요, 밑에 10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로그 10은 밑에 있는 숫자 없잖아요. 그 얘기는 그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그 밑이 10인 숫자는 하도 많이 쓰니까 쓸 때마다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밑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로그 10에 10이니까 또 위아래 숫자가 같으니까 1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로그 4 더하기 로그 25는 밑에 10이 생략된 숫자들이니까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도 밑이 10, 얘도 밑이 10.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가 더해져 있어요. 합치고 곱하기. 그러면 로그 10으로 합쳐주고요. 4와 25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25는 100이니까요. 로그 10의 100입니다. 자, 답에서 찾아보려니까 우리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1, 2, 3, 4래요. 얘가요. 숫자로 바뀌려면 아까 내 뭐 했죠? 로그 10의 10은 1. 둘이 숫자가 같으면 로그가 없어지고 숫자 1로 이렇게 바꿀 텐데 얘네 둘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100이 10의 제곱이더란 얘기입니다. 10의 제곱이니까 아까 여기 큰 숫자에 지수가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0의 제곱에 요 2는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가서 로그랑 곱해질 테니까 2 곱하기 로그 10의 10이고 로그 10의 10은 위아래 숫자가 같으니까 1, 2 곱하기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보기에 2번이 답이 되겠죠.